왕조 시대의 나라의 수도는 대부분 왕궁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런던과 베를린이 그렇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도 궁궐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축되었지만 특이한 점은 왕궁이 5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수도엔 정궁을 세우고 지방에 별도의 이궁을 두는 방식이지만 조선은 유독 수도에만 5개의 궁궐을 두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조선 역사의 결과로 오늘은 이 5대 궁궐의 하이라이트격인 경복궁과 창덕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아는 것처럼 경복궁은 1392년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새로운 도읍 한양에 세운 정궁입니다. 왕의 법통과 권위를 담은 공식 궁궐이며 이 정궁의 기능을 보완하는 궁을 떠날리 자를 써서 이궁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 궁은 별장 개념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 집권한 태종 이방원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다시 환도할 때 웬일인지 경복궁으로 이어하지 않고 별도의 이궁 건립을 명합니다. 형제간의 사륙 현장인 경복궁이 태종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복궁 신축 후 불과 10년 만에 이궁인 창덕궁이 한양에 세워지면서 사신 접대와 즉위식 같은 공식 행사는 경복궁에서, 일상적인 정무와 생활은 창덕궁에서 지내는 투트랙 방식이 운영되었습니다.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입니다.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이 그렇듯 정돈되고 깊이 있는 감정을 전해줍니다. 클래식은 정해진 리듬과 엄격한 박자가 중요하고 일부 변화는 있지만 전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음악입니다. 연주자는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며 다양한 악기를 정교하게 직조하듯이 선율을 끌어갑니다. 경복궁도 이와 비슷하여 이론에 따라 엄정한 방식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변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클래식 음악과 같은 깊이감을 줍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So Hot입니다. 무심하게 주고받는 트럼펫과 드럼음이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재즈는 클래식과 다르게 기본적인 멜로디와 코드만 있고 기타 부분은 연주자의 가문과 즉흥성에 의존합니다. 비트의 감각과 자유롭고 변화무쌍한 멜로디를 추구하며 연주자의 개성과 분위기에 따른 애드립을 중시 여깁니다. 마치 우리의 이궁인 창덕궁의 건물 앉음새와 자유로운 공간감과 매우 유사합니다. 새로운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은 개국공신 정도전의 주도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공사현장의 실무는 심덕부라는 인물이 담당하여 특이하게 건축공사의 하부기술자가 사서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백악산을 주산으로 낙산이 좌청룡, 인왕산이 우백호이고 남산을 안산으로 하여 터를 잡았습니다. 건물은 남북 축선을 따라 엄정한 삼문삼조 형식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런 궁궐 조성 방식은 동양의 고전인 주나라 법식을 철저히 따른 것으로 번성했던 한이나 당나라 혹은 고려의 사례가 아닌 동양 문명의 오리진 사상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순한 중국 사대가 아닌 정신 문명의 깊이를 추구한 성리학자다운 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의 유럽 건축가들이 번성했던 로마나 중세 대신 그들 문명의 시원인 그리스를 참고해 새로운 도시를 구상한 것과 비슷한 심정으로 보입니다. 광화문과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의 산문을 지나 사신 접대와 조화의식을 치르는 외조 공간엔 근장전을 두었고, 정사를 보는 업무 공간인 치조 영역엔 사정전을, 그리고 왕과 왕비의 침소인 연조 공간에는 강령전과 교태전을 기하학적으로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 뜨는 동양에는 세자의 공간과 소주방을 위치하고 서쪽에는 연못과 권례각사를 배열했습니다. 모든 주요 건물을 축선에 맞춰 정연하게 자리하고 부속 건물을 좌우에 질서 있게 놓아
엄격한 박자와 리듬을 지키며 감정의 깊이를 더하는 클래식 음악의 전개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도전은 이렇게 경복궁의 핵심 공간을 설계하고 건물 이름을 붙여 공간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후대인 세종조에 이르러 코와 영역 바깥에 향원적 신문문 같은 시설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아는 담장 영역까지 경복궁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의 2궁으로 고안된 창덕궁은 태종의 신임을 받던 박자청이 구상하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강한 추진력과 꼼꼼함으로 하급무관에서 장관인 공조판서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창덕궁은 남쪽의 종묘를 의식해 정문인 도나무를 궁의 서쪽 모서리에 두고 정문에서 정전까지 2번 꺾어서 진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도시 공간을 감안해 궁궐의 대칭성을 포기한 계획입니다. 또한 정전함 마당 공간 한 변을 사선 방향으로 찌그러뜨려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고 토목공사비를 줄이는 실리를 취하였습니다. 마치 서양 17세기 바로크 건축가 베르니니의 스켈라 레지아 계단의 투시도 기법이 연상되는 스킬입니다. 창덕궁은 정전과 편전, 침전들의 건물축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도면으로 볼 땐 많이 산만하지만 실제 공간은 세상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지세에 따라 건물을 안친 결과로 능숙한 재즈 뮤지션들의 자유로운 애드립을 듣는 것처럼 느긋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창덕궁을 조선의 왕들도 많이 사랑해 경복궁과 창덕궁이 모두 소실된 임진난 때 창덕궁을 우선 복원해 정궁으로 삼고 경복궁 복원은 270년간 미룬 역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궁궐 건축의 전범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입장과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창덕궁에 왔습니다. 자연지세에 순응하고 그리고 완벽한 기하학적인 틀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궁궐의 형식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궁궐의 하이라이트인 경복궁과 창덕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도시 안에 정궁과 이궁을 그것도 짧은 시간에 건립하느라 애쓴 선조들의 노고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우리 장인과 백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